유통 산업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대체로 고정비가 적은 플랫폼 형태를 띠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류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면서 고용도 많이 하시고 일자리 측면에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노사 갈등이 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앞으로 산업에도 좀 중요한 이정표를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대표님 모시고 그 문제를 좀 직접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표님 그 신변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이 기존에 그 다양한 그 전통적인 기업들 많이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혁신의 뭐 아이콘 뭐 이렇게 네. 좀 젊은 기업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네. 쿠팡에 혹시 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작년 12월 중순경에 아는 분의 연락을 받았어요. 쿠팡에서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이 쿠팡과 관련된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한국판 아마존. 그래서 제가 아마존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쿠팡에 옮겨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이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쿠팡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혁신. 혁신. 아니면 뭐 사물이라도 좋고요. 혁신 또 뭐가 있습니까? 스피드 뭐 로켓. 네, 로켓이요. 쿠팡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로켓을 연상하잖아요. 네. 로켓 하면 속도죠. 그 속도를 우리 회사와 연관을 시킨다면 고객에게 이제 배송하는 그 빠른 속도, 그리고 성장하는 속도. 사실 제가 쿠팡의 이직을 결심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들으려고 한다면, 쿠팡과 같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의 비밀이 뭘까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어쨌든 쿠팡이 굉장히 젊은 회사고 혁신하는 회사라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6세인데 이 나이에 한번 새로운 산업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쿠팡이 특히 물류 같은 경우 배송이라든지 상당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상당히 선도 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결코 쉽지 않은 과감한 좀 공격적인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쿠팡에서 좀 가능한 어떤 경영관이라든지 좀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쿠팡의 미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이 이커머스의 사업 모델을 보면 대부분이 제3자의 물건을 대신 올려주고 위탁 수수료를 받는 체계였죠. 그리고 배송도 뭐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택배업체나 배송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수행을 했죠. 사실 처음 쿠팡도 2010년도에 만들어져서 거의 초기 모델을 그대로 따라 했었어요. 근데 쿠팡의 미션이 고객,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줄 거냐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커머스 회사가 초점을 맞췄던 가격, 싼 가격, 그것 외에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찾게 됐던 거죠.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물건이 언제쯤 어떻게 안전하게 나한테 오는 건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기자님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2014년도에 이 가격과 배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위탁 수수료를 받던 것과 직접 어떤 물건을 구매해서 배송하는 것,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당장 가격과 이 배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람과 고정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팡이 고객에게 천착하면서 고객에게 가격과 이 배송이라는 두 가지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결과들이 생겨났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새로운 일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각각을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야기가 좀 긴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 새로운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창출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조금 전에 등식을 가격과 이 배송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고자 하는 것이 쿠팡의 미션인 고객 만족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다양한 일자리는 어떤 게 만들어졌느냐? 보다 싼 가격에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주문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다수의 주문하는 제품이 무엇이냐? 그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가격에 많은 제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고의 부담을 떨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쿠팡에는 이 테크 기술자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이제 IT 기술자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전문가들을 일단 채용을 했죠. 두 번째는 고객에게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많이 사는 곳 주변에 배송센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단히 배송센터들을 짓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수천억의 고정비가 들죠. 지역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 대단히 배송센터가 지어진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어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새로 출시했던 쿠팡 플렉스,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우리 일을 해주면서 당신이 버려갈 수 있는 그 쿠팡 플렉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쿠팡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을 저희는 한 25,000명 정도 봅니다. 이 25,000명 중에서 우리 쿠팡맨과 본사 인원들 합치면 약 9,000명. 그 다음에 배송센터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11,000명. 그 다음에 우리 플렉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작게는 5,000명, 많게는 10,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 이제 쿠팡맨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헬퍼분들이 한 2,000명. 토탈 한 25,000명 정도가 우리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 크고 작은 배송센터들이 지어지면서 그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든 거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일정 부분 활성화됐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혹시 우리 쿠팡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제품의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수백만 개? 네.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넘어서 네. 수억 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쿠팡이 직접 구매하는 물건도 있지만 제3자가 만든 물건들을 저희가 이렇게 대행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보면 수많은 저희와 관계 맺고 있는 제3자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그 중소기업들이 쿠팡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해 왔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성장도 쿠팡이 같이 견인해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가격과 배송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쿠팡이 했던 수많은 혁신의 결과 첫 번째
수많은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됐다. 두 번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 세 번째, 그로 인해서 중소업체들이 성장했다. 이 세 가지가 쿠팡의 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어떤 물류 인력의 운영이 쿠팡의 어떤 차별의 근본이고 발전 그렇습니다. 동력이 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쿠팡도 그런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 지금 최근에는 좀 노사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좀 회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올 초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보니까 작년 말에 우리 이제 쿠팡맨들 중에서 일부 인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회사와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을 준수하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이니까 성실하게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죠. 노조가 좀 업무량이 많이 늘었는데 좀 임금이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다시 그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단 임금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업무량이 늘었다는. 업무량이 늘었다. 업무량은 늘었죠. 실제 2014년 저희 초창기에 로켓 배송을 시작할 때는 한 사람이 고객에게 배송하는 저희 제품, 저희는 이제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통상 제품이라고 보면 고객에게 배송을 하면서 굉장히 고객 만족을 위한 서프라이즈를 많이 할 수 있었죠. 네. 근데 그동안에 저희 쿠팡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배송하는 이 제품의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통상 보면 일반 택배 회사들이 배송하는 하루에 이제 이 제품 숫자를 보통 한 100 파슬이라 그러는데 그 파슬이 한 190개에서 200개 정도 되고 방문하는 가구 수가 한 120에서 130 가구 정도 됩니다. 네. 우리 쿠팡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실제 지금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택배사들 정도의 배송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배송하는 제품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저희 쿠팡이 이제 IT도 겸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예전에는 넓은 곳에 배송을 하다 보니까 많이 움직여야 됐는데 지금은 실제 많은 고객들이 저희 쿠팡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동하는 동선은 굉장히 좁혀진 거죠. 한 가구에 배송하는 제품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이제 업무량이 많이 는 것은 맞지만 그 업무량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로 인해서 들어가는 품들을 줄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업무량이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초과하는 엄청난 노동의 양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제 노조에서는 정규직 전환 요구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저희 실제 이제 쿠팡맨들을 비교할 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노동조합이 속해져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나 아니면 사무금융연맹에서 택배나 라이더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들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내걸었던 요구 사항들을 이제 저도 받아봤는데 그 요구 사항들을 우리 쿠팡맨들과 비교해 보면 실제 노동조합의 요구 수준 이상을 우리 쿠팡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일례를 들면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집차주예요. 이 집차주와 우리 쿠팡맨을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아이템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노동 시간이죠. 저희는 어쨌든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지입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노동한 만큼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주 6일은 거의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52시간 적용은 안 맞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입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건 주 6일, 어떤 경우에는 주 7일도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의 노동이 집에서 유일한 수입원일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 시간만 보면 거의 주 6일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는 주 5일에 52시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벌어들이는 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지입차주들은 근무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받는 분들은 뭐 월 7천도 받고 8천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의 초봉이 한 3,500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쓰는 돈들을 보면 그 지입차주들은 본인이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은 7, 8천 정도를 버는데 본인이 차를 사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기름값 내야죠. 보험 들어야죠. 고장나면 수리. 이런 비용들을 지입차주들이 전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쿠팡맨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회사가 차를 사죠. 회사가 보험 들죠. 회사가 기름값 내죠. 수리비도 회사가 내죠. 실제 들어간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조건으로 보면 지입차주들은 어쨌든 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연차라든지 아니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저희는 퇴직금 연차가 있죠. 그다음에 복리후생도 지입차주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대기업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복리후생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쿠팡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거기서 정규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실제 저희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직접 고용한 우리 직원이라는 용어를 쓰죠. 일반적으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를 100대 70 정도로 보잖아요. 네. 저희 회사는 저희가 직접 고용한 우리 직원들이 계약직인 경우와 2년 이후 정규직이 된 경우 차별이 없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복리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왜 그럼 계약직으로 2년을 두느냐? 이쪽 배송 업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신 쿠팡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한여름과 한겨울,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지나봐야 이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 해서 이분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하는데 1년에서 계약 기간 연장하는 심사나 2년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심사나 그 심사에 통과하는 율이 90% 이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계약 기간이 연장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노조에서 또 요구하는 눈높이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 텐데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뭐 어떤 방안 같은 게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가장 뭐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교섭 석상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우리 쿠팡맨들이 받아가는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네. 시장에서 비교할 때 결코 낮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올 초에 입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약 2월부터 우리 쿠팡맨들의 처우를 시장에서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쿠팡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고 10년, 50년, 100년 흥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성장의 한 축인 쿠팡맨들의 처우나 인사 조건에 관련해서 회사가 좀 단단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내에서 굉장히 큰 HR 컨설팅 업체인 머스 코리아를 통해서 약 2달 반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쿠팡맨들이 받는 처우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냐. 네. 두 번째는 그럼 앞으로 우리 쿠팡맨들과 관련된 인사제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프로젝트 결과가 4월 중순 정도 나와서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우리 쿠팡맨들과 직접 설명회를 하고 직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예. 그때 나왔던 시장조사 결과가 우리 쿠팡맨들이 받아가는 처우가 낮지 않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무직, 뭐 생산직 가릴 것 없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한 3천 중반 정도 되죠. 예, 뭐 한 2,800에서 3,000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중견기업 이상, 중견기업 이상 사원들의 초봉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중견기업 이상. 네. 그러면 한 3천 중후반. 예, 3,30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쿠팡맨들이 들어오면 처음에 받는 연봉이 3,500입니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고 실제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국가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떨어져서 각 회사들마다 육아휴직들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있는 쿠팡맨들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쿠팡맨 5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부러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문을 보다 보니까 주말판에 우리나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 쿠팡에 보면 실제 이제 이 잠실 사옥에 전문 심리 상담사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이제 그쪽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 감정 노동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이제 이 고객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들 이런 직원들의 상담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상담사분들이 직접 나서서 그쪽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집단 심리 상담도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쿠팡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전화로도 예약을 받아서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유형에서 뭐 대기업 못지않은 이 복리후생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다른 회사들이 놓치고 있는 직원들의 심리, 즉 안정을 위한 상담사를 직접 두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육아휴직을 직원들 누구나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회사입니다. 네. 상당히 인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그렇습니다. 느낄 수 있는데 대표님 좀 신변에 좀 궁금한 게 문득 생겼는데 네. 그 기업들 대표이사 분들을 보면 네. 재무통이라든지 네.
현장통, 영업통이라든지 이런 별칭이 많은데 네. 인사 부문에서 최고 경영자에 오르신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그 인사 부문의 좀 책임자로 CEO에 오르신 케이스인데 네. 네,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실제 이제 저희 이제 쿠팡이 그동안 창업자이자 오너였던 김범석님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올 4월에 기업 규모가 커진 만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인사와 사람 채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업무 하나, 그다음에 사업 또는 전략과 관련된 업무 하나, 또 하나는 핀테크 이렇게 해서 이제 3인의 각자 대표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자 대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제가 1인으로서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부임하신 지 3개월 되셨나요? 네, 4월 중순이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채 석 달이 못 됐죠. 직접 겪어보셨을 텐데 이제 쿠팡에 오셔가지고 가장 큰 장점으로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쿠팡은 굉장히 젊은 조직입니다. 예, 끊임없이 혁신하고 오늘 혁신하고 내일 또 혁신하고 그렇게 젊은 조직에 뭐 저같이 좀 나이 든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얹어진다면 이렇게 참신함과 혁신 거기에 경험까지 어우러지면 한번 할 수 있는 실수들도 줄이고 그로 인해서 고객에게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여쭤보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는데 뭐 개인적인 목표도 있으시겠고 회사에서 정하신 비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번 끝으로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쿠팡의 미션이 고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쿠팡의 처음과 끝은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쿠팡 하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쿠팡 없이 어떻게 그동안 살았을까라는 얘기를 고객분들께 듣는 건데요. 제가 올 1월에 우리 회사에 옮기고 나서 저희 집에 이제 제 처도 있고 이제 애들이 둘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각자가 다 쿠팡 아이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미션이 고객에게 얼마나 더 큰 만족을 지속적으로 줄 거냐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좋은 자리에 적합한 자리에 앉혀서 고객의 만족, 고객의 경험을 더 나은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우리 회사의 과제이기도 하고 저희 과제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